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상 들어온 사람들이 오고 지금 공유가 되나요? 네, 네, 뭐가 공유되죠? 트렌드 트렌드 코리아 코리아. 2024 E2. 아, 그게 공유됐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 거 다 들으셨나요? 앞에 예, 부분 거. 네, 네네. 예, 네. 그 잠깐 리뷰를 한번 하면 이게 이제 목차예요. 2023년 대한민국 평균이 사라진 자리, 새롭게 떠오른 소비자들, 리오프닝 이후의 공간 전략, 음, 관계 재해서 불황을 극복하는 혁신의 힘. 오늘 이쪽 부분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평균이 사라진 자리에는 어떤 것이 들어왔고, 새롭게 떠오르는 소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 리오프닝이라는 게 뭔지 알죠? 리오프닝. 혹시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못 들어봤어요. 요게 코로나 이후에 새로 오픈된 이후의 공간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전략이고요. 관계를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그래서 이게 리오프닝이 다시 오프닝 한다는 건데, 코로나 이후에 오프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 설명을 안 들으면 단어가 잘 모르는 단어들이에요. 이거 평균이 사라졌다는 게 어떤 평균인지, 그리고 불황을 극복하는 혁신은 어떤 혁신인지, 트렌드 코리아 선정 2023년 대한민국 10대 트렌드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저기 간략하게 키워드 형태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거를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이 트렌드 분초사의 2024년에 핵심 키워드가 시간이랍니다. 시간. 용해, 청룡의 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키워드가 분초사회, 호모 프롬프트 육각형 인간 보라티 가격 전략 도파민 뭐 이렇게 해갖고 나와요. 이 이야기도 좀 그거는 지난 저기 앞부분에서 조금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표로다가 리뷰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야기는 사람들 여러 곳에 가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공감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물, 이거는 근사치밖에 안 된다. 이 결과물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휴먼 터치라는 거죠. 휴먼 터치. 휴먼 터치가 이게 바로 용을 그려놓고 눈을 안 그려놓으면 용이 완성이 안 되듯이 인공지능이 내놓은 근사치의 나의 휴먼 터치, 그것이 터치가 됨으로 인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책의 프롤로그에 나와 있어요. 프롤로그에 여기에 보면 프롤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그냥 텍스트로 돼 있는 걸 제가 밑에다가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거를 만들어 보니까 이 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고 챗GPT가 막 이렇게 뜨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휴먼 터치가 없으면 이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또 차이가 플러스 알파가 또 나겠죠. 그래서 이 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인공지능의 기본은 다루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그 이야기이고요. 2000 그 24년에 10대 소비 트렌드인데요. 요거 전에 2023년에 선정된 올해 이제 10대 트렌드를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이거를 선정한 기준이 이렇다고 나와요. 10대 트렌드 상품 선정한 기준은 후보군을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래서 10대 트렌드 상품을 선정했는데요. 여기에는 2,000명의 사람들이 설문에 응답했어요. 남자 1,019명, 여자 981명. 이거는 연령대별로 좀 분포를 거의 좀 두었어요. 19세 미만이 17%, 142명, 20세가 334명, 30대가 336명, 40대가 413명, 50대가 596명, 60대가 167명, 70대 이상이 12명 이렇게 했고요. 직장인이 가장 많아요. 1,120명, 20명, 자영업 140, 파트타임 75, 학생 199, 주부 248, 무직 161, 무직한테도 했네요. 기타 57.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월 평균 급여가 800만 원 이상이 358명으로 가장 많네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많은 분이 500에서 600만 원, 34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도 306명.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급여 수준이 되게 높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작년인가 올해 상반기인가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이 뭔지 아시죠? 혹시 아시나요? 가장 많이 팔린 차종. 1번 소나타, 2번 제네시스, 3번 그랜저. 어느 거일까요? 3번. 그랜저. 그랜저가 가장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평균 급여 수준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 일단은 GDP 개인 GDP가 3만 불이 넘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3만 불이면 기본 3,600이잖아요. 3,900 정도 돼요. 지금 1,300원이니까 환율이. 그러면 3,900이면 그랜저 하나, 1년 연봉으로 그랜저 하나 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차 사는 거 생각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3년 올해 10대 트렌드 상품이 무인 점포. 여러분 저도 무인 점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거나 물건 없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자동화 기계를 통해 판매하는 점프 브이노믹스 인건비 상승과 인력 감소에 대응해서 이게 여기에 이제 책에 조금 구체적으로 그런 설명을 해놨어요. 2022년 말 기준 국내 무인 점프 수가 전년 대비 55.8% 증가해서 3,300개가 돌파했다. 저희 아이스크림 쪽에 경쟁 업체가 올해 2,000개를 넘긴 데도 있어요. 한 회사가. 지금은 3,300개가 아니라 올해 또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음식점에서도 직원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어디 가도 직원한테 캐셔한테 카드로 계산해 줘요 하는 것보다 무인 키오스크에 식당에도 무인 키오스크로 결제하는 데가 좀 많이 보이지 않나요? 예, 맞아요. 예, 전에는 그 햄버거 집이나 이런 데만 가서 무인 키오스크에서 그걸 했는데 지금은 일반 식당도 그걸 해요. 그리고 휴게소는 지금 다 키오스크로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2022년 국내 기준 키오스크 수를 45만 대로 추정했는데 올해는 더 심하죠.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고 이런 뭐야 뭐라 그러죠? 이렇게 평생교육기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리고 복지관 같은 데서 지금 시니어들한테 키오스크를 가리키는 디지털 사업 일환으로 키오스크를 가리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70대가
키오스크를 쓰는 사람이 10%대, 써본 사람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써본 사람이 10%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키오스크 다 쓰실 줄 알죠? 가서 무인으로다가 다 물건 사실 줄 알죠? 예, 근데 그런 걸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1990년대 초반에 89년 말이었, 아니 90년대 초반이었어요. 90한 2년도, 3년도 된 거,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마포의 회사 옆에 어, 그 어떤 분이 여성분이 차를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움직여 주겠다고 딱 차를 탔는데요. 어, 제가 당황스러워 가지고요. 네. 클러치가 없는 거예요, 차가. 아니, 세상에 클러치가 없이 차가 어떻게 기어를 넣냐고. 음. 어, 지금 아, 생각해보면 진짜 웃을 일인데요. 제가 그 자동차 오토를 처음 봤어요, 그때. 아, 처음 보고 그걸 어떻게 저기 기어를 넣는지를 몰라가지고 낑낑하면서 아이가 빼줬어요. 와, 그렇다니까요. 그럼 그때 제가 20대잖아요. 20대인데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 인건비 상승하고 인력 감소에 대응해서 이렇게 편림 위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여행 예능이에요. 팬데믹 이후에 눌렸던 여행 관심이 폭발로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 이은규 선생님도 워낙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이명 선생님 여기 다 여행 좋아하시는 분인데 좋아하는 분 중에서 실제적으로 여행을 가장 많이 최근에 다니신 분이 이은규 선생님이잖아요.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몇 번씩 갔다 오고 아 진짜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직장에 그거를 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번에도 또 저기 서해 쪽 섬을 다녀오시고 그런데 우리 요즘에 그 예능 프로그램들 보면 되게 많아요. 해외에서 이 여행 관련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MBC 간판 예능으로 부상한 태어난 김해 세계 일주 투 같은 거. MBC 나 혼자 산다에서도 해외로 다 요새 많이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JTBC의 아는 형님에서도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네. 뿅뿅 지구 오락실 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여행 예능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목적지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핵심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 요즘 여기 호모 프롬프트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2024년에는 호모 프롬프트라는 이 저기 이름으로 키워드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일반화를 통해 데이터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온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022년 11월 달에 11월 30일 날 이게 저기 공개가 됐어요. 챗GPT 3.5가. 그 전에 1.0부터 쭉 있을 때는 매니아들이나 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는데 3.5가 되면서 일반인에 들어왔죠. 그리고 구글 바드가 들어오면서 한국어 학습이 엄청 된 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GPT 4.0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MS가 투자를 하면서 바뀐 게 뭐냐면 빙이 유료 서비스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델리 3가 GPT 4.0, 챗 GPT 4.0의 델리 3가 그러니까 이미지 관련된 것에 지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내면 좋은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액이 2022년 91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3조 원이었었는데 올해 또 147조 원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이쪽에 4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사용함으로써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가치는 무엇일지에 관해 개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방향성이 주목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못 본 것 같은데 편의점 초저가 초대형 상품, 결국 편의점에 크고 저렴한 상품들이, 여러분 아시죠? 편의점에 누가 가장 많이 가는지. MZ들이 가장 많이 가잖아요. 젊은 애들이 지금 오히려 나이 든 사람보다도 젊은 애들이 더 많이 가. 우리 불편한 편의점에서는 그 독구가 할매들 이렇게 그 서비스 주셔가지고 할매들이 왔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젊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편의점에 크고 저렴한 상품들이 나온 거예요. 비용 대비 효용이 뛰어난 제품만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초저가 초대형 상품인데 편의점 GS25에서는 용량을 4 내지 800 키운 전보 상품들이 선을 보였대요. 이런 걸 갖다가 혜자롭다라고 이야기를 한대네요. 혜자로운 맘모스빵, 그 다음에 시리즈물 정주행, 그리고 넷플릭스 콤보 팝콘, 팔도 도시락을 8.5배 키운 초대형 컵라면. 이거 보셨어요? 팔도 도시락을 8.5배 키운 초대형 도시락? 정성덕 선생님도 못 보셨나요? 한번 가서 찾아봐야 되겠어. 전 여기 편의점 이용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기존 편의점. 팔도 도시락을 8.5배 키우면 8, 7이 56, 560g. 이거 몇 인분이야? 카테고리별 1위 상품에 올랐대요. 전부 도시락은 없어서 못 파는 제품으로 등극하여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모습까지 목격됐다고. 그 다음에 초저가 상품 경쟁도 본격화가 되었다. 세븐일레븐의 2,000원의 행복 시리즈, 김밥, 버거, 샌드위치, 그리고 CU는 득템 시리즈로 2,000원대 냉동 피자. 피자가 2,000원대래요. 이거 믿을 수 있나, 재료들? 이마트 24는 1,500원짜리 도시락 원더밥을 출시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 편의점도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 하는데, 이게 각각과 커피값을 더하면 2만 원인 시대가 왔다. 외식비가 크게 오르면서 점심 한 끼 비용도 부담스러워진 직장인들이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점을 찾고 있다. 야, 이거 우리 일본 쪽쪽 따라 일본화 되어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에 제가 그 진짜 일본에 간 지가 오래됐네요. 2000년대 초반에 주로 일본에 갔는데 그때 보면 혼밥을 하시는 분이 진짜 많았어요. 거의 다 혼밥하는 사람들 같았어요. 저도 일본에 출장을 거의 혼자 다녔기 때문에 가면 도시락집에 가고 도시락 많이 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이게 참 슬퍼지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저희 연배 이제 50대 후반 된 사람들은 어디 가서 혼자 밥 먹는 것도 못 먹잖아. 그러니까 굶잖아.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평균이 실종이 됐고, 이걸 갖다가 체리즘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평균 실종에 대한 건 조금 이따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단백질 식품이라 해서 단백질이 포함된 식품의 진화, 못 만들기 열풍과 고령화 사이의 고영양 식품 소유 증가로 인해서 이런 게 발생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은 계란 3개 분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농심 켈로그의 프로틴 크루엘라 다크 초코볼, 요거트에 단백질을 더한 HY의 프로닉 데일리 그릭, 즉석밥의 곡물 단백질을 담은 CJ 제일제당의 프렌테이블 그레인 볼. 야, 이 시민들 이거 입도 안 굴러가네. 이야,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저도 안 이런 들어가요. 단백질 시장이 2018년에 813억 원에서 2023년에 4천 원대로 올랐대. 4천억 원대로.
그리고 올해는 4,500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대요. 참. 그래 요새는 그 단백질 이게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팩에 나온 거 이런 것도 많이 팔리잖아요. 여기 보면 일동 후디스의 단백질 음료 하이뮨 2022년 요게 1,650원 팔렸대요. 와, 대박이네, 대박. 그리고 매일 유업의 흰우유 매출은 2020년 3,140억 원에서 3,400원으로 8%로 늘어난 반면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셀티스 매출은 500억에서 1,000억으로 2배 성장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단백질 그 전 연령대가 즐기는 단백질 식품이 수요가 증가한 게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우유가 팔리지 않는 시대에 남아드는 원유로 이렇게 이제 틈새 시장을 만들어낸 거죠. 이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식당 예약 줄서기에 긴 줄서기의 수고로움을 앱의 버튼 하나로 덜어주는 서비스 전 연령대로의 사용자 접근 확대죠. 그러니까 점점점 갈수록 디지털화 되지 않으면 밥 먹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사용 안 하면 우리 조혜선의 우티게 시장에 갔는데 제가 전에 광주 저기 그 NFT 강의 갈 때 혼자 가니까 밥도 안 줘요. 어? 바쁜데 자리 없다고. 아마 그 소리 듣고 나서 정성덕 선생님이 항상 저를 불러가지고 밥 먹여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8주 가면서 우리 거의 정성덕 선생님하고 같이 식사한 날이 많은데요. 하여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식당 줄서기 앱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맛집에서 식사하기 위해 긴 시간 기다리는데 스마트폰 앱에서 버튼 하나로 소금을 덜 수 있게 됐다. 야, 그러니 나이 든 사람들 거기서 그것도 모르고 계속 줄 서 있을 거 아니야. 내 줄은 안 주는데 애들은 뒤에서 막 앞으로 새치기 해가고 열받지 않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줄서기 앱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줄 서 있어도 꽝인 거. 아이, 참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실제 국내 여행지로 많이 찾는 제주도와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의 평균 예약률은 2023년 6월 대비 7월에는 36.82%, 8월에는 85.2% 증가했대요. 그래서 여행지에서도 줄서기 앱이 그러니까 우리 여행을 가서 맛집을 가려면 꼭 줄서기 앱으로 미리 예약을 하고 이런 거를 봐야 가서 고생 안 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여행지에서 맛집 갔을 때는 미리 줄서기 앱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향후 전망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 세대는 외식 업계에 큰 손으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디지털 환경이 생소한 50대, 60대 사용자들 역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식당 예약 줄서기 앱은 모든 연령의 외식 필수 앱으로 저변 확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이게 제가 우리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웹툰, 웹소설. 여러분들 지금 전자책을 왜 써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젊은 애들은요, 웹툰, 웹소설을 쓴다니까, 저걸 읽는다니까, 저게 뭐예요? 다 저기잖아요. 디지털이잖아요. 종이책보다 지금은 저게 많아졌어요. 누가 그랬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셨나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일본에 가면요, 일본에, 일본에 그 편의점 가면 가장 많은 그 상품군이 무엇일 것 같아요?
라면. 그러면 정연아 선생님 어디 지금 노래방 가 있어요? 여기 방이에요. 방에 혹시 왜 났어요. 불을 꺼놓고 네? 왜 불을 꺼놓고 아니, 뭐, 거실에 있다가 너무 시끄럽고 식구들이 막 있으니까 할머니랑 핏이 났어요, 방에. 예, 핸드폰 들고. 와, 그 라면보다 더 많이 보이는 아니, 게 있대요. 뭐지? 신문하고 잡지. 옛날 아, 우리 썬데이 서울 같은 거 있잖아요. 아직도 일본 사람들은 종이 신문을 더 좋아하고 음, 월간지, 주간지, 잡지를 더 좋아한대요. 그냥 자꾸 뒤처지지. 그러니까 편의점에 들어가는데 그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 엄청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로 즐기는 여가, 콘텐츠 상품 IP의 원형으로서의 파급력이 증대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웹툰, 웹소설은 최근 콘텐츠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용규 선생님이 크몽에서 전자책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이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크몽이 종이책이 있습니까? 비싸게 팔리는 거 다 디지털로 팔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 저도 이제 그, 올 연말부터는 그쪽 시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이 2022년 출판 시장 통계에 따르면 웹툰 웹소설 시장이 2021년 대에 30.3% 성장했대요.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스토리 부분 매출이 웹툰 웹소설 부분 포함해서 5,589억 원, 네이버 웹툰이 5,489원, 리디가 읽어주는 책 2,157억 원 기록하는 등 총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보급 확대로 이런 것이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영상 콘텐츠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게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보급 확대도 있고 IP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시장이 팽창하고 K 콘텐츠 인기가 원작 웹툰, 웹소설을 주목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게 되면 하나 문제가 이제 불법 다운로드, 요게 앞으로 이제 되게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진짜 잘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Y2K 복구 아이템, 세기말 유행 스타일의 귀환이래요. 요즘 옛날 뉴트로라고 하죠. 신선한 자극을 주는 새로운 과거, 이런 거예요. 그 Y2K라는 세기말 일컫는 단어로 Y는 연도, K는 1000킬로를 의미하기에 Y2K는 곧 2000년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Y2K 전반적으로 밝고 그 키치한 분위기, 밝고 키치한 분위기가 뭐예요? 밝고 키치한 분위기? 어, 이런 단어를 참 어려워. 키치한 분위기를 풍기는 Y2K 패션은 크롭티, 로우라이즈, 볼레르 등의 아이템으로 대표된다. 야, 요즘에 그 새로운 이런 브랜드 명도 모르면 책 읽는 것도 힘드네요. 그래서 이게 그 세기말에 유행하는 스타일이 20여 년이 지난 2023년 Z세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힙한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 참 그 Y2K는 의류 시장뿐만 아니라 가전 디지털 카테고리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2000년 전후로 이제 향후 전망에 전을 경험한 세대 Y2K는 지난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반가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20년 전에 왜 이 뭐죠? 디지털 그 무비 있잖아요. 엄청 갖고 다녔잖아요.
한 40년 전, 30년 전에 저기 VHS 이만한 저기 촬영 기계 갖고 다닐 때 저희 아버님 회급 때 제가 필름이 끊겼는데 걔가 기억해 주더라고요. 저는 찍은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큰형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삼촌이 찍었대. 그래서 아니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거를 테이프로 틀어주더라고 저한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그걸 저도 기억이 안 나는 필름이 끊긴 그 영상을 걔가 VHS 그때는 이민에서의 그 사촌 형이 그 영상을 촬영하는 거를 해가지고 제가 빌려다가 찍었는데 지금은 휴대폰 갖고 다 하잖아요. 그다음에 팝업 스토어라고 특정 장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되는 오프라인 소매점. 트렌디하고 차별화된 매장 경험의 선사.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직장인 같은데 이게 서울 같은데 이제 그 직장인들이 있는데 잠깐 옛날에 왜 그 오일장이 아닌 번개장터 같은 것들이 잠깐 지금 막 쓰거든요. 그리고 부산에 가면 서면에 그 옛날 중앙중학교 그 옆에 그 저기 부산 그 점포 도서관 옆으로다가 그 부전 도서관 옆쪽으로 제가 올라오기 전에 많이 섰어요. 상설로 이렇게 세웠어요. 저녁에만. 그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트렌디하게 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백화점 안에도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요즘 특히 팝업스토어는 요즘 젊은 그 세대의 놀이터를 거듭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팝업스토어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팝업스토어 인기가 뜨거운 한 해였다. 팝업스토어란 사람들이 붐비는 특정 장소에 짧은 기간 운영되는 오프라인 소매점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 여기에 보면 롯데백화점의 테니스 팝업 스토어 더코트, 수영복 및 수영용품 브랜드 아레나의 팝업 스토어 아레나 폴 서울. 그러니까 백화점 안에도 이런 것들이 반짝반짝. 그러니까 우리 전에 보면 백화점 가면 이게 할인 코너라고 따로 이렇게 마련해 놨었는데 지금은 그런 할인 코너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팝업 스토어처럼 팝업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인터넷 보면 팝업 빵빵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그런 스토어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공간력하고 이제 공간 활용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는 뭐 우리 TV 광고에도 되게 많이 나잖아요. 농협에서 이야기하자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도 받는 제도. 지역을 자주 방문하고 소비 활동을 행하는 관계 인구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제가 요 가까운 춘천에 가면 거기에서 뭐를 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는 게 아니라 이 공공기관 같은 데서 운영하는 그 어떤 어, 춘천 그 8호에 거기 안에 들어가서 배를 탄다든지 아니면 그 관광지 안에 들어가면 입장권을 돈을 받거든요. 근데 돈을 2,000원 내면 2,000원어치의 그 이 쿠폰을 줘요. 춘천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다가 입장권을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사 먹으면 페이백이 10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쓰고 가라. 어쨌든 2,000원은 여기서 쓰고 가라.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과 국민을 잇는다는 메시지를 내세워서 2024년 1월부터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수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현금을 기부하고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많고 이 배경이 그렇다네요.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 납세제를 시행하고 있대요.
그런 데서 이게 이렇게 벤치마킹 된 것 같고요. 특히 이 제도는 관계 인구 증가에 관련된 이야기래. 관계 인구란 주민등록을 갖거나 상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을 자주 방문하고 소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얘기했지만 함양의 나비 축제 같은 거, 함양의 이게 축제품 축제. 그 축제할 때 보면 그 군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왔다 갔다 한대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2023년에 트렌드 코리아가 10대 트렌드로 선정한 게 무인 점프, 여행 예능, 챗GPT, 편의점 초저가 초대형 상품, 단백질 식품, 식당 예약 줄서기 앱, 웹툰 웹소설, Y2K 복고 아이템, 팝업 스토어, 고향사례 기부제, 사랑 기부제 이런 10가지로 이렇게 선정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024년 10대 트렌드가 이 분투사회 그리고 아까 거기에 저쪽에서도 대비되어 있던 호모 프롬프트 그리고 육각형 인간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도파민 그리고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스피노프 프로젝트 히토스피 리퀴드 폴리탄 돌봄 경제 지난번에 한번 그 앞쪽에서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서 대략 기억에 남겠지만 다음 시간에 이거를 좀 정리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금 아까 그 평균이 사라진 자리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다들 커피 한 잔 어때? 네? 그거 이의가 없었잖아요. 우리 이은규 선생님 그렇지 않나요? 우리 그 옛날에 야 커피 그러면 그 옆에서 누가 라떼 하나 시켰다가는 난리 나죠. 왕따 당하죠. 혼나야지, 너는. 아, 근데 지금은 막내가 그 이 커피를 받아오면 커피에다가 다 이름 쓰잖아요. 그 이제 우리처럼 눈치 없이 있잖아요. 남의 거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잘못해가지고 들고 왔는데 나는 아메리카노인데 카푸치노 들고 와갖고 열심히 먹고 있고 이거 맛이 왜 이래? 그러고 있으면 이제 또 왕따 나가는 거야. 써 있는 거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 실종 이런 거예요. 평균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무난한 상품, 평범한 삶, 보통의 의견, 정상의 기준이 변화하는 현상을 평균 실종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게 작년 트렌드 코리아의 그 2023년 그 예측하는 새로운 키워드였었어요. 그래서 평균이 기준성을 상실하는 경우는 크게 첫 번째 양극단으로 몰리는 양극화, 또 개별값이 산재하는 다극화, 한쪽으로 쏠리는 단극화 양상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확실한 수요를 쫓는 프리미엄 전략. 이게 그 코로나19 지나고 나서 항공업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석, 항공업계에 그 이 수익을 만들어준 게 프리미엄 등급 1등석 좌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 좌석. 왜냐하면 왠지 아시죠?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 이코노믹 좌석에서 그 통제된 데서 앉아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카드사들도요, 프리미엄 카드를 출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속 있게 챙기는 체리슈머 전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체리슈머는 작년에 트렌드 코리아의 키워드로 나온 거예요. 2023년 키워드로. 구매는 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챙겨가는 소비자를 체리 피커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진일보해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알뜰한 소비 전략을 펼치는 소비자를 체리슈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세계 노브랜드 있잖아요. 우리 노브랜드 그 샵도 있잖아요. 여기에 라면 한 그릇이 2022년 하나 동안 100만 개가 판매됐대.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쪼개어 쓰고 싶은 체리슈머를 위한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다극화된 조직 문화인데요. 이게 저기에 평균 사회진 그 자리에 연결되는 건데 다극화된 조직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 아마 너 서우정 아니야? 그런 사람들. 이걸 끼고 일해야 능률이 올라간다. 이게 뭐냐면 어, 에어팟을 끼고 일하는 신입사원에게 선배가 업무 시간에는 에어팟을 빼고 일하라고 했대요. 했더니 그 MZ 직원이 저는 이걸 끼고 일해야 능률이 올라갑니다. 말이 되냐고. 옛날에 어디 그랬어. 그랬더니 당장 난리 나죠. 그죠? 야, 귀를 틀어막고 일을 한다? 이게 상상이 갑니까, 회사에서? 근데 지금 애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일명 막눈광이라고 한대요. 맑은 눈의 광이. 밝은 표정과 맑고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소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래. 세상 살기 힘들어질 것 같아. 아니, 우리가 이런 키워드를 어떻게 다 알고 사냐고. 애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는 한국말인 거지. 참. 그리고 그 MZ 오피스 외에는 회식 가서 고기를 굽지 않는 신입사원, 젊은 사원들에게 꼰대로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차장 등 최근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풍경을 웃음 포인트로 삼아 큰 인기를 끌었다. 이게 이제 그 이 프로그램이 그 MZ 오피스라는 뭐 프로그램이었나 보죠. 한편에서는 새로운 회사 생활 지침서라는 호평을 또는 한편에서 과도한 MZ 일반화라는 불편한 기색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23년 트렌드 코리아 여기에서 키워드 나왔던 게 오피스 빅뱅인데요. 일에 대한 개입, 조직, 시스템 차원에서 일어나는 매우 근원적이고 폭발적인 변화를 가리킨대요.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한 새로운 업무 방식과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피드백 세대의 요구가 맞물려 조직 문화와 철학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 공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2023년 올해 2분기에 실리콘밸리, 미국의 실리콘밸리예요. 저희가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가깝죠. 2001년도, 2002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제가 저희 실리콘밸리에 저희 지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요. 와, 뭐 하여간 처음 미국 가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그 IT 산업의 그 본거지잖아요. 그런데 공신률이 21.6%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재택근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맥킨지에서 6개국에 14,3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대요. 근데 그 설문자 중에서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의 33%가 연봉 15만 달러 이상의 고액 연봉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을수록 재택근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도 퇴근부터 퇴근까지 책임지는 올라운드 복지를 실행하고 있답니다. 이게 이런 거 참 아침을 거스르고 출근한 직원들을 위해서 샌드위치, 김밥, 샐러드 등 정기구독 서비스를 해주고요. 세상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이런 서비스를 복지를 해줄 수가 있나요?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근데 대기업들은 뭐 그러잖아요. 올해 그 이자가 올라가고 서민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은행들은 뭐 10조 이상의 이익을 남겼다 그러죠. 왜 걔네들은 그 이익을 남기냐고 그거를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한은에서 많이 줘갖고 한은에 가져간 것도 아니고 은행들이 시중은행이 그렇게 많이 남겨가고
현대자동차 무진장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현대자동차에 이익 나는 거는 국내 사업장이 아니래요. 해외 사업장이지. 근데 국내에서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엄청나게 급여를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현대 기아차 지금 8년 차가 연봉 8천만 원이 넘는데요. 8년 차. 그리고 GS25시 주식 조직 구독 서비스, 밀박스 25, 사무실 간식 전문 스낵 24 이런 데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극화된 조직 문화의 투명한 연봉에 대한 관심. 이게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제가 중소기업체 가서 연봉제를 하면서 그 전까지는 호봉제였잖아요. 호봉제는 누가 얼마 받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연봉제로 가면서 다 비밀로 붙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때는 너 얼마 받니 물어보는 게 불문시했어요. 절대 처음이라 모르니까 연봉제 막 시작해갖고 너 얼마 받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대답해주고 그래가지고요. 회사 내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다시 바뀌는 거예요.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급여 투명화법도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2023년 9월 기준 인스타그램 팔로워 63만, 틱톡 팔로워 13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연봉 공개 거리라는 계정이 있대요. 이 계정에서는 길 가는 사람에게 인터뷰 요청하며 다음에 두 가지 공통 질문을 한다. 바로 무슨 일 하세요? 얼마를 버시나요? 그러면 이제 대충 나오는 거야. 그 업종의 그 급여가. 결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성별 및 인종 간 급여 격차 또한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향후 전망이 이래요. 어, 그 10대 사이에서 관심 많은 콘텐츠가 있다. 자퇴 브이로그래요. 와, 참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지원자 50만 8,030명 중 검정고시 출신을 포함하는 기타 수험생은 1만 5,488명 전체의 3.1%였다. 2017년에 1.9%, 2022년에 2.8%, 그리고 2023년에 3.1%였대요. 청소년들이 자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래요. 하나는 대학 진학에 있어 고교 내신에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일찍이 정시 전형 준비에 전념하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창업이나 개인 크리에이터 활동 등 현행 공교육 과정 안에서 병행하기 어려운 자신만의 진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어느 쪽에 됐든 학생들이 자기 삶에 대한 선택으로 학교를 떠나는 현상을 마치 퇴사 브이로그가 다수 등장하고 대퇴사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직장인 사이에서 퇴직 열풍이 일었던 현상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리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이 뒤에서부터는 한번 그냥 제가 책으로다가 한번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만 더 한번 하고요. 어, 같이 조금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소비자들이라고 해서 40 이제 이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42쪽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떠는 소비자들이 이제 우리 2023년 6월 28일부로 해서 새롭게 바뀐 게 있죠. 뭔지 아시죠? 올해 6월 28일 만나이 통일법이 올해 6월 28일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대접받는 한국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관찰된다. 자신을 실제보다 여리게 보이고자 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게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지난 트렌드 코리아 2023년도에 얘기했어요. 네버랜드 신드롬은 43쪽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나이보다 어리게 사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 되고 있다. 영원히 아이의 모습을 사는 피터팬과 그 친구들이 사는 곳.
네버랜드처럼 우리 사회도 나이 들기를 거부하는 피터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이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 청년들은 과거에 비해 성인 이행기를 더 길게 경험하고 있는데 성인 이행기라는 게 뭐냐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급격히 전환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안정된 직업을 위해 탐색하는 시기래요. 얼마나 자주 성인이 됐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 자주 느낌, 항상 느낌이 절반을 넘기는 지점이 28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나는 성인이 됐어 라고 하는 것을 절반 이상이 인식하는 나이대가 28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버랜드 신드롬처럼 아직도 자기들은 어리다.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신체적인 우리 젊어졌다는 것도 있겠지만 새롭게 한 어린이, 시장을 새롭게 한 어린이. 이게 이제 알파 세대들이 다이소 매출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의 2023년 1월에서 4월 아동 명품 매출은 전년 대비 28.5% 성장했대요. 그리고 신세백화점도 수입 아동 브랜드 매출이 전년 대비 22.7%, 롯데백화점 역시 명품 아동 브랜드 매출이 23년도 15% 증가했대요. 왜냐면 요즘에 아이들이 집에 하나 많아야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어든 만큼 집안에 매우 중요한 아이로 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결국 알파 세대는 누구냐 하면 진정한 디지털 원주민 소비자가 등장하고 있다. 1995년에서 2009년생까지가 Z세대라고 해요. 1995년부터. Z세대 다음 세대인 2010년 이후에 태어나 13세 이하인 초등학교 5학년보다 어린 알파 세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A가 아닌 알파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의미심장하다. 단순히 Z세대 다음 세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종족의 탄생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요, 용돈 생활자들의 가성비 맞추기로 꾸준히 언급됐던 다이소가 대표적인데, 다이소는 정가제로 돼 있어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15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 5000원 이상짜리 안 팔아요. 제가 알기로. 아예 그거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6가지 저가격도로 판매하는 전략은 지갑이 얇은 알파 세대의 지지를 받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그리고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들에게 반응이 좋은 제품이나 유행 트렌드를 꾸준히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제품 출시를 기획했던 것이다. 폴코, 폴라로이드 꾸미기와 다꾸, 다이어리 꾸미기 상품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간 매출이 2조 원대, 영업이익이 2천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대요. 영업이익률이 2022년 기준 8.13%, 3년 만에 212% 증가했대요. 결국 10대들이 대표의 대표적인 성진, 편의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게 있었네요. 예를 들어 편의점 의자를 경품으로 내건 CU의 그르르각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이벤트가 주목을 받았다. 그르르각은 편의점 의자를 끌어당길 때 나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편의점 의자에 앉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는 1020 세대의 놀이 문화를 반영해 기획된 것이다. 이게 편의점 앞에 애기들 있잖아요. 모여 앉아 있잖아요. 어떤 애들은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이 변화를 트렌드를 정말 이 상품을 기획하고 마케팅을 기획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제대로 분석하고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알파 세대라면 이제 학습을 넘어 입학 컨설팅도 AI를 통해 진행한다. 교육기업 대기그룹의 자회사 놀이코리아가 마련한 온라인 컨설팅 프로그램 브릿지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이거를 해봤거든요. 저희는 조금 지금 완전히 정체가 돼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에, 그 이름이 올라올 정도로 되는데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도 같아요. 그리고 유행을 되돌린 어른이, 이 유행을 되돌린 어른이 때문에 제가 요새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구슬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이제 카페에 팔려 다니려고 지금 홍보물을 만들고 있어요. 어른이 됐다는 거는 성공한 어른이의 플렉스예요. 어른이 됐다는 건 구슬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 구슬 아이스크림이 비싸거든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밈 중 하나이다. 어린 시절 마음껏 먹거나 구매할 수 없었던 간식이나 장난감을 산 뒤에 이를 SNS에 올려 자랑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성인이 됐어도 어린이가 좋아할 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며 행복해하는 어른이들이다. 어린이들이 이끈 시장의 모습도 다채로웠다. 먼저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아이들이 주로 구매할 법한 품목을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수비하는 경우가 돋보였다. 그러니까 이 구슬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있어요. 근데 컵 하나에 우리 저기 그 커피 라지 사이즈 컵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에 기본 13,000원이 넘어요. 그럼 학생들이 가서 사 먹겠냐? 다 20대 청년들이에요, 청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카페에 그런 것들이 코너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빨리 저도 움직이려고 해요. 그리고 혼술이 늘어나면서 농심의 먹태깡, 어른용 과자가 판매가 늘어나고 노가리집도 오잉은 뭐 옛날부터 알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세기말 유행을 되돌리다 해서 뉴트루라는 그 키워드가 있었죠, 작년에. 복고는 수시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트렌드지만 이번 복고는 중장년층이 아닌 1020 세대를 공략하는 새로운 복고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돌아온 복고 레트로가 아니라 새로운 복고 뉴트로라 명명한다. 뉴트로라는 과거를 모르는 1020 세대에게 옛것에 찾는 신선함을 승부한다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거스르는 신중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남성과 여성의 평균 키가 각각 20년새 2.9cm, 2.7cm 커진 거로 나타났대요. 이거는 허리와 등이 곧은 바른 체형이 증가한 것 때문에 그렇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건강해졌다는 얘기예요. 키가 커진 것보다. 그래서 안전키 비율이 증가했으며 허리가 굽지 않고 바로 선 비율이 83.4%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2023년 3월 고용 동향을 보면 2022년 60세 이상 취업자가 585만 8천 명으로 60세 이상 전체 취업자 중에 60세 이상 비중이 20.9%래요.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 5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도 엄청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큰 손으로 어, 그 이게 지금 이제 50세 이상 시니어가 이제 점점 큰 손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어, 금방 이야기했던 새롭게 떠오르는 소비자들. 그러니까 다이소 같은 경우는 그 알파 세대들의 그 약진으로 인해서 가격 저렴한 거 그리고 이런 그 구슬 아이스크림 같은 아기 때 있을 때 못 사 먹던 거 이제 자기가 월급 저기 돈 벌으면서 마음 먹고 사 먹는 그런 시대가 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8가지가 더 있는 아니 8가지가 아니라 5가지가 4가지인가요? 하나 둘 단계 제에서 그다음에 어, 세계 불황을 극복하는 혁신의 힘까지 하고 3개가 더 있는데요. 3개는 어차피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안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짧게 설명하고 지금 104쪽에서 130쪽까지는요. 트렌드 코리아 선정 2023년 대한민국 10대 트렌드 상품에 대해서 제가 표 하나에서 책을 읽어드리면서 요거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원래 제가 26쪽부터 27쪽부터 그 103쪽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57쪽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이후 거는 어, 너무 또 이것만 들으면 힘들잖아요. 저희 한 15분 정도 나누고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그 간단하게 한번 어, 제가 이야기했던 것 부분들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한마디씩만이라도 좀 해주시면. 네. 우리 이용규 선생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그뭐 저도 말이 꼬이는데. 예, 2024년을 겨냥해가지고 2023년 평균이 살인자리 리오프닝 코로나19가 끝나고 다시 이제 생활전선에서 하는 내용, 이제 관계제에서 불황을 극복하는 혁신의 힘 이런 부분들이 2023년도에 일어났고 그 세대를 전체 아울러서 이렇게 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걸 리뷰하면서 보니까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흘러왔구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아까 키오스크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면 소재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칼국수집을 갔는데 어, 당연히 그 주문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주문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업원이 없어요. 그 보니까 부부가 이렇게 하는데 키오스크를 왜 안 갖다 주는지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문 앞에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고 현금도 넣고 카드도 쓰고 뭐 자유자재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거의 단골 위주로 저는 뜨내기 손님으로 이렇게 가서 했었는데 이런 시골에 이 키오스크를 두고 한다? 그리고 그 칼국수 집이 제가 보기에 그 부부가 하는데 70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칼국수집을 운영하더라. 그런데 거기에 전부 그 손으로 안 하고 기계로 키오스크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주문이 되면은 주방에 그 주문된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거기서 전달된 내용을 식사를 주문해 가지고 이렇게 이 번호를 띵동 띄우는 이런 절차로 하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작년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시골에도 이런 걸 하는구나.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끈히 했는데, 음, 요즘은 그거를 생활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기 힘들다. 밥 굶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앞으로는 정말 시대 트렌드에 맞게끔 가져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청룡을 타고 비상하는 2024년도 정말, 어, 제 둘째 아이가 이제 이용띠입니다. 막 엄청 황용띠인가 뭐, 예, 이래 해가지고 36살 됐는데, 이 해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드래곤 아이처럼 제대로 적응을 해서 잘 해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현실감 있게 앞으로는 시간관념을 정확히 해가지고 많이 살아나가야 줘야 되겠다. 되겠네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요. 야, 이미 그 시골의 70대 부부신데도 디지털 장비를 이렇게 갖추고 그걸 하고 야, 그냥 앞서신 분들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옥 선생님. 네, 쭉 이 시대 흐름을 읽어주시니까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또 생소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식당에 줄서기 앱, 이제 그거를 저번에 이제 이 얘기에서 부산에 갔는데 친구들 일부는 바빠서 집으로 다 가고 또 몇 사람은 남아가지고 그 부산 그 해운대 그 열차 바다를 바라보는 열차 타러 갔는데 이미 다 매진이 되고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음, 미리 예약을 안 했는 거예요. 그거를 몰랐어. 야, 우리 타보고 싶은데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나? 이미 다 예약이 끝나가지고 할 수 없었어요. 벌써 그런 게 이제 실행되었고, 우리가, 그거를 몰랐다는 거,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지금 뭐 혼술, 혼밥 이것도, 이제 예전부터 그래 돼가지고, 요즘에 지금 남편이 양주를 먹고 있는데, 얼마나 이런 게 유행되냐가 안약하길래, 나는 관심 없다 했는데, 지금 이 얘기, 어른들의 안주 얘기도 되게 또, 되게 와닿고요. 그리고 저기 다이소 우리 학원의 아이가 1학년인데 다이소 자기 돈을 가지고 직접 가서 사요. 10,000원을 들고 가서 엄마한테도 허락도 안 받아. 가서 지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가 오고. 그거를 그냥 눈으로 봤는데 지금 이제 이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읽어주시니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나이 들어가는 때가 우리 부모들하고 비해 보면은 아까 키가 많이 뭐 2점 몇 cm 커졌다고 했는데 그때는 농사를 짓고 막 구부려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요즘 액티브 시니어 해가지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다 뭐라도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많이 변화된다는 것도 느끼고 아까 교수님 의자 드르륵 뭐 그냥 드르륵 하면서 그거를 그래서도 벌써 아이디어가 생각하고 뭔가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데서도 생각하고 야 아이디어를 내는구나라는 것도 느껴봤고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냥 몰라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되고 새로운 시대를 진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맞춰서 좀 생각을 더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르륵 하길래 그르륵 네? 그르륵 그르륵 45쪽에 그게 있어요. 예, 예. 그르륵 아, 그르륵 그것도 의자 진짜 끄는 소리. 아이디어잖아요. 예, 아이디어인 것 같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참 아직도 이해가 내용을 읽으면서도 이제 오늘 정리하냐고 또다시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이들이 그 편의점 앞에서 모여 있는 건 봤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의자를 그거를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게 음, 뭐 옛날 포켓몬 저기 종이 받는 거 못지않게 또 그게 음. 인기인가 보죠. 네, 조혜숙 선생님. 저는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쉬었는데요. 아까 다이소 말씀하셨는데 다이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업인들의 매장이다. 어, 영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곳이 다이소다라고 해요. 선물을 하려고 하면 작은 금액으로 다양하게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하는데 지금 보면 거의 저도 가서 보면 좀 뭐를 사려고 좀 고르다 보면 그거는 금액이 높아서 없습니다. 이 소리를 했어요. 5,000원이 넘으면 없다. 그래서 적은 금액 1,000원, 2,000원 진짜 천냥 코너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지금 많이 하고 지금 뭐 우리도 사람들 만나보면
그래도 밖에서 우리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저 키오스크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하는데 진짜 그래도 못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못해서 밥 못 먹는다 그러고 우리 신랑 저번에 화가 나가지고 이영기 선생님처럼 가서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와가지고 막 뭐 받더래요. 그래서 두 명이서 앉아서 기다려도 안 와서 가서 하려고 보니까 못하겠더래.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나서 굶었대요. 굶는 우리 집에서 그러고 있어. 아유, 그냥 핸드폰도 가르쳐 준다고 하면 아니 안 한다 그러고 안 해요. 그래서 딸내미가 아빠 그러다가 진짜 굶어 죽어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 소리 하니까 그러더라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오늘 굶고 왔어. 그래서 웃은 적이 있는데 배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24년 트렌드 코리아 앞서서 얘기해 주시니까 알기는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래도 이런 모임에 있으니 이런 것도 알고 아까 지금 모르는 단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읽어서 봐야 알지 또 기억 못 하잖아요. 네. 이런 새로운 단어도 또 배워가고 또 봐야지 또 따라가죠. 뭐 같이 쫓아더라도 그냥 이렇게 좀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알아는 들어야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밥도 못 먹으면 안 되니까. 네, 나는 잘 들었습니다. 멀리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가까이에도 계시는군요. 우리 집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 진짜요. 있었어요. 그래서 네. 진짜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아마 저기하고 똑같을 거예요. 우리 왜 그 마트에 가면 무인 셀프 계산대 있잖아요. 양반은 아니에요. 이제 잘 양반, 되시던가요? 양반, 양반 와요. 네, 하여간 네, 양반 맞습니다. 네. 네, 정성덕 선생님. 예, 저는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사회 이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은행 같은 거 초대 안 하고 우리 막 동생 해주고 그래서 했는데 그 은행에 그거 뭐예요? 처음에 생겼잖아요. 기계 기계로 이제 제가 뭐 처리하려고 하는데 은행에 예, CD 거기에서 그걸 내라는 거예요. 공과금을 처음에 막 그것도 못하고 하나고 뭐 뭐죠? 또 기차 타고 학교 다닌다는데 거기 그것도 막 사람이 없고 막 그런 것들 예약해서 하라고 하고 막 할 때 엄청 화가 났어요. 아니 나이 든 사람 어떻게 사라고 막 각서 따지고 막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황스럽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이제 카톨릭대 다니면서 서울하고 또 강주하고는 많이 달라요. 카드 많이 쓰는데 거기 카드 쓰고 학교에서 밥 먹으려고 좀 더 아껴보려고 학교 식당 구내 식당 애들이 이용하는 3,000원짜리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카드를 여기서 이렇게 내리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끼는 거였는가 봐요. 그거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내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굶은 적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학생을 불렀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몇 번 네? 다시요? 다시 하다 몇 번 물어보기 또 민망하니까 예 하고 해봤는데 안 돼갖고 또 굶고 하고 진짜 그런 생활이 많이 하다가 내가 이제 해야 되겠구나. 엘빈 토플러인가? 앞으로의 문제는 문맹률 문제가 아니라 커다란 재앙은 디지털을 모르는 게 커다란 재앙이다 해가지고 배우는데 정말 이런 기계치에다 막 이런 거는 저는 못하는 데서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어갖고 지금은 이제 조금 알고 있거든요. 그냥 세 발의 피인데 지금 오픈 채팅방에서 막 들어가고 강의할 때도 도대체 한 번 놓치면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 그러다 요즘 세상 알아보면 MZ 세대들하고 대하는 도통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몇 번 아들한테 몇 번 뭐 하다가 이제 얘가 귀찮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그냥 알았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키치하다가 화려하고 과장된 장신구나 밝은 컬러 이런 것들이래요. 이게 촌스럽고 저속하고 막 이런 것들 좀 튀게 하는 그런 건가 봐요. 저도 이제 오늘 알았고 I2K가 뭔지도 몰랐는데 I2K 들었던 건데 아까 말씀해 주셔 갖고 그러고 이게 요즘 과자도 보면 막 소분해서 파는 거 있잖아요. 아까 안주 있듯이 소분해서 팔고 그 우리가 이제 아까 키가 크는 거는 뭐 일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예전에는 그 엄마들이 많이 업어주셨잖아요. 맞아. 일을 하면서 그 다리를 갖다 여기 앞에다 이렇게 하고 업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휘어요. 아, 안짱다리가 됐다고 그래서 네네네네. 안짱다리요. 그 저희 아들은 제가 아파서 업어주지 못해서 다리가 엄청 예뻐하고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진짜 막 이쁘다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업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쁜 다리가 되더라고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 뭐 저 인천역에서 그 막 이야기하고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저도 인제 지금은 그런 거 살짝 하는데 그 카카오 택시 잡는 거. 음, 수원에서 인제 인천으로 가서 택시 타고 들어오라고 해서 아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비가 왔어요. 아무리 차를 기다리고 택시를 타고 가려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니 택시 타려면은 젊은 애들이 쑥 가 갖고 타고 쑥 가 갖고 타고 그게 카카오 택시 예약해 가지고 근데 인제 나중에는 예약도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다 미리미리 다 해놔 가지고 저 정말 1시간 동안 벌벌벌 떨고 그 추위에 떨고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 사람한테 데리러 오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간 적도 뭐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어찌 됐든 뭐 누가 그 어른이라고 봐 주지도 않고 어 내가 당황을 해 가지고 하면은 또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대에 빨리빨리 변해서 인제 가려고 하는데 이 시대가 또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내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금 배우고는 있는데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다이소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처음에 다이소 나가고 했는데 우리가 다이소는 사용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저는 차짜리를 하다 보니까 쪼끔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싸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특히 그릇 같은 건 안 사셔야 돼요. 음, 그렇게 싸게 한다면은 유약 유약이라겠죠? 이런 묻어 있는 게 그 제품이 그럴듯은 하지만 거기에서 따뜻한 물이나 뭐 따뜻한 음식을 하면 유해균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없어지네. 예. 그래서 그게 되게 걱정이 되고 싸다고 음,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우리 그 사랑 나눔 봉사에서도 맨날 이렇게 어디 가면은 우리 회장님은 그걸 사고 다이소에서 계속 5,000원짜리 사고 선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극 반대해서 지금 안 하고 복권을 나눠 주시거든요, 선물을. 음, 그거는 선물 받아와도 쓸 데가 없어요. 인제 잘 사용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리고 잘 물건을 골라서 쓰셔야지 그거 많이 하면은 복도를 우리가 잃게 됩니다. 그쪽으로 어, 가고 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다이소는 좀 자제를 하고 써 주셔야 돼요. 어쩌다 어쩔 수 없이 가면 써야 되고 어 그래서 참 항상 말을 하곤 하는데 저도 초창기에는 쪼끔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가끔씩 좋은 상품이 나와요. 카사든가 유리잔 있거든요. 그 이태리 터키치인데 그 회사 건 되게 좋거든요. 예전에 엄청 비쌌는데 싸게 나올 때 있는데 그런 걸 잘 보고 쌀 때는 잘 사시고 그리고 어디서 만들어졌는가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고 해 가지고 그래도 가능한 한 이용하지 말아야지. 그랬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결, 마치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가성비 때문에 하여간 어쨌든 잘 음. 사용하는 거, 지혜롭게 음. 하는 게 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네. 같고요. 네, 우리 주인숙 선생님, 네, 오늘은 일 안 다이소 하셨어요? 아, 그 아침반이 밤샌다 그랬나? 아니잖아. 아, 오후반이 밤샌다 그랬구나. 다음 달부터는 뭐 석금만 하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는 결혼식장 갔다가
그 교회 예, 청년부 식사당번이 있어갖고 하루 종일 있다가 저 시작하고 나서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다 식사 해주고 치우고 막 이러고 오느냐고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간만에 봉사한다고 갔다가 그냥 처음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뭐든지 일하는 것보다 그죠. 일하는 게 더 아니, 힘들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거야. 예. 권사님들이 자꾸 혼자는 어려워갖고 둘은 해야 된다고 막 같이 하자고 그래갖고서 그럼 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옆에서 도와주기만 할게 그랬는데 어쨌든 옆에서 도와주든 어쨌든 간에 예, 쉬운 일은 아니라 근데 마음은 뿌듯하더라고요. 어쨌든 맛있게 먹는 거 보고 그러니까. 아유, 고생하셨어요. 네, 그래서 막 계속 졸리고 막 그러긴 한데 다이소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아들이 다이소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래, 유럽에 다니네. 이 다이소 다이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는 가끔씩 엄마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보를 줘요. 젊은 애들이 이런 걸 듣는데 왜 저런 거, 왜 저게 뭐가 해서 필요해서 그럴까? 그래서 자기가 가끔씩 물어보면 엄마 이거는 이런 거에 좋대. 엄마 이거는 이거 하는데 좋대. 이러면서 자기가 그냥 가끔씩 사갖고 와갖고 써보라고도 해요. 그래서 써보면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 회사에 있는 애들이 또 젊은 애들이 언니 뭐 할 때는 이걸로 닦아야 되고 뭐 할 때는 이걸로 하면 좋아. 그거 다 다이소에 다 있어. 막 이래갖고서는 저는 애용을 하는 편인데, 예, 저는 그리고 다이소가 일본 다이소하고는 다르다는 거, 한국 다이소는 달리다는 거가 있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아까는 이태리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화가가 그 이태리 거기서는 되게 비싸게 팔리는 그릇인데 다이소는 싸게 판대요. 5천 원인가 이렇게 해요. 어쨌든 다이소는 가장 비싼 게 5천 원이니까. 5천 원에 팔리는데 그 그릇은 엄청 진짜 비싼 거라고. 그 대신에 그분 사인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팔기 때문에 싸게 나가는 거다. 그 그 대표님 그분하고 이제 해갖고서 다이소 제품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고 또 요즘에 핫한 거가 얼굴에 쓰는 화장품이래요. 근데 피부과에서만 쓰는 화장품이래요. 근데 그거는 주문을 오기가 무섭게 그 피부과에서 다 사간대. 그래갖고서 내가 한번 갖고 와봐. 그랬더니 엄마 우리도 못 만져봐 이러더라고. 어떻게 알고 와갖고서는 그냥 문 열자마자 다 가져가 갖고서는 어떻게 들어오는 걸 어떻게 알고서는 와갖고서 이렇게 다 사갔다고 그러면서 그런 좋은 것들도 다이소에 많이 있더라고요. 꼭 싼 것만. 근데 이제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여기서는 다이소에서 왜 선풍기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막 이렇게 전자제품을 찾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여기는 5천 원 이상은 안 되는데 아저씨 그러면 5천 원을 갖고 선풍기를 만드는 선풍기라면 5천 원짜리 선풍기를 만들면 아저씨 사가겠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안 사갈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5천 원 갖고 선풍기를 만들 수 없고 5천 원 갖고 전자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이소에는 안 파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이 다이소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는 다이소 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신랑도 선크림이고 이렇게 수염 깎는 크림이고 많은 거 몇천 원 하지도 않는데 다이소 거 다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 좋다고 그래갖고 저는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아까 이런 많은 이렇게 지역마다 그런 행사 같은 거가 유행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도 송탄도 보면은 먼 축제 진짜 축제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서 무슨 유행하냐면서 시장도 살린다고 해갖고서는 조개구이 무슨 하여튼 하는 조개구이 잔치인지 파티인지 어쨌든 막 축제인지 뭔지 막 그런 기간 생선구이 기간 별 기간이 하여튼 많이 축제가 열려서 내가 이제 가보면 글씨만 다른 것뿐이지 다 똑같다는 거. 특별한 게 없어. 똑같아. 조개구이도 생선구이도 나오는 것도 다 똑같고, 산미, 프리마켓이라고 해갖고서는 금요일마다 또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프리마켓 해갖고서 잠깐 아까처럼 이벤트처럼 열리는 게 팝업 스토어? 그런 예, 것처럼 금요일 날도 저녁 타임에 몇 시간 잠깐 열리는 프리마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가면
다 똑같다는 거, 특별한 게 없다는 거. 제가 음. 내가 보면서 내가 여기저기 다 구경해 가면서 축제 제목만 다르지 내용물은 똑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줘야 되겠구나. 변화가 필요하다. 그 축제 이름답게 그 축제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 어쨌든 2023년도를 지나면서 2024년도에 트렌드를 또 모르고 가는 거와 모르고 맞이하는 거와 알고 맞이하는 거가 다르기 때문에 또 배우고 또 알고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아직 모르는 단어는 머릿속에 안 들어오지만 아는 것들은 잠깐 또 있으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 또 배우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이제 2024년 10개의 키워드를 5개씩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연아 선생님, 불을 켰네요. 네, 질문 오랜만에 뵙고요. 너무 뵙고 싶어서 왔고, 그리고 뭐 트렌드 코리아 2024년 책 얘기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전 책을 이번에 아직 안 샀는데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 쭉 이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키오스크 얘기는 어저께 누가 막 그러던데 키오면서 막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키오스크 뭐 사용법 그런 거 알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랬는데 지금 그런 걸 모르면 안 되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디지털 그런 시대에 많이 더 적응하고 또 알려주기도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좀 전에 오늘 이제 계속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갔다가 산책 가려고 그러다가 가족들하고 딸하고 남편하고 프리마켓 진짜 앞에 열더라고요. 가가지고 이제 편백나무 이렇게 책상 그런 큰 책상 갖는 게 꿈인데 어쨌든 1,800에 뭐 800에 1,800 2m 되는 막 이런 것들 나무로 해서 딱 잘라서 만든 그 편백 책상이나 식탁이나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구경하고 그러고 왔는데 스웨터도 딸이랑 하나씩 뭐 사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진짜 많이 열리는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오늘 뭐 그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정리하는 것 들으면서 시대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생경 선생님, 네, 저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안 듣고, 지난주랑 이번 주랑, 지난주에는 이제 책을 못 찾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찾아가지고 저도 책 좀 앞부분 보면서 들으니까, 오늘은 2023 트렌드 위주로 자세한 설명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어, 뭐 와닿는 것들이, 그러니까 올해 2024년 10대 소비 트렌드 중에서도 뭐, 다 와닿지 않은데 몇 가지는, 좀 실제로 저도 느끼는 거, 뭐, 챗 GPT 연수도 오늘도 코스 연수 듣고 왔는데, 이게 또 잘만 활용하면, 뭐, 선생님들한테도 도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거기에 막 기술만 익히는데 따라가면 안 되겠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결국은 이제 사용하는 사람 몫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전체 트렌드가 약간 타겟층이 명확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 되게 세분화되는 그런 건 것 같아가지고 그 대상을 잘 선정해서 그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걸 좀 잘 찾아가지고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여기 돌봄 경제라는 표현도 나오던데 이제 엄마도 엄마가 필요한 세상이다 이렇게 돼 있던데 그게 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운영하고 뭐 하듯이 선생님들도 선생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선생님들도 요즘 강의하시는 주제를 보면 되게 무거운 주제보다는 정말 저런 주제로도 강의를 하나 하는데 오히려 막 600명씩 모이고 뭐 이런 거예요. 되게 그냥 쉽게 바로 써먹을 수 있다든지 약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뭐 내가 트렌드를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좀 어떻게 활용할지도 생각해 가면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설명 들으면서 책 보면서 저 혼자 이거 리뷰도 원래 올렸어야 돼가지고
책 받아서 하는 거라서 좀 늦긴 했는데 정리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교수님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정리해 주시니까 덩달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꺼번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음. 또 그냥 듣고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야금야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마무리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이제 결국 이 표를 잠깐 한번 보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어, 이 지금 공유가 아직 안 됐죠? 네. 혼자서 켜놓고 공유됐다고 지금. 예. 지금 오늘 이야기한 거는 2023년도에 예측한 것들이 실제로 올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하는 내용들이었고요. 음.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할 게 이제 요거 2024년에 트렌드, 드래곤 아이라고 해서 DRAGONEYES의 약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이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이게 분주사에 Don't waste a single second time 저기 efficient society 해가지고 D에 여기 시작이 D로 시작됐고요. Raise of home prompters 해가지고 호모 프롬프트라고 해서 이 맨 앞에 나오는 얘네들이 드래곤 아이 할 때 맨 앞에는 그해 년도의 핵심 키워드를 여기다 넣는데요. 그래서 2024년에 소비 트렌드에서 핵심은 시간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조사의 다음 주에 볼 거는 호모 프롬프트, 그리고 육각형 인간,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도파민이라는 거, 어, 한번 같이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어,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스피너 프로젝트, 디토스 리프콜리탄, 돌봄 경제. 이게 돌봄 경제 아까 얘기했잖아. 엄마도 엄마가 필요한데, 선생님에도 선생님이 필요하니까 고래학교가 있는 거고, 그럼 그 고래학교는 어떻게 확장이 되어져 가야 되고, 사람들한테, 교사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아마 그런 이제, 최정경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타겟팅이 제대로 돼야, 교사들도, 그러네, 고려학교에 가면 내가 필요한, 교사인 내가 필요한 것이 거기에 있네. 그거를 알게끔 하는 것이 이제 또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이제 저도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고 마케팅 관련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3년 10대 트렌드인데 여기 보면 그 2023년도 콘텐츠 코리아의 키워드로 나와 있는 거, 뭐 평균 실종, 체리 슈머, 디깅 모멘텀 이런 거는 2020 저기 그 헬시 플레저 이건 2023년 트렌드 코리아에 나와 있는 그런 거 디깅 모멘텀도 마찬가지고요. 러스팅 라이프 다 그런 거죠. 그거를 이제 2023년도에 보니까 이런 키워드로다가 이것이 이렇게 녹여놨다라고 자기네들이 선정했던 그 예측했던 키워드들이 이거하고 맞습니다라고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사실 그 처음에 이거를 저도 트렌드 코리아 2020인가요?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21인가 22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 읽을 때 이거 되게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근데 그래도 지금 몇 년 이거를 읽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아마 처음 보는 사람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여기 저하고 몇 년 같이 하신 분들 제가 이거 그 2022년부터 했네. 2022년부터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같이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 사진 한번 찍고요. 그래도 우리 주인 선생님 피곤해도 저희들한테 에너지 줄 거는 요만큼 남겨놓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예, 저희 사진 한번 찍고 주인 선생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주인 선생님,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오늘 잠깐만요, 다들 잠깐만요. 뭐가 안 됐어요? 아, 됐네요. 됐습니다. 네, 아니, 좀 잠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분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그 카카오 택시를 못한 적이 있어요. 네. 아까 정성덕 선생님 얘기하셔서 그랬는데, 카드가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예,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알아냈어요. 어떻게 알아냈냐? 그게 숨어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그 카드가 없어도 되는 점점점이 있는데 그게 아주 흐려요. 근데 그걸 누가 어, 가르쳐줬냐? 택시 기사가 알려줬어요. 제가 그 음, 얘기를 했거든요. 카드가 없어서 안 되더라 그랬더니 그 숨어 있대요. 그래서 음, 자세히 들여다봐야 카드가 없이도 넘어가는 게 카드가 음, 없으면 입력을 안 하면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네네. 그 가운데 보면 이 점점점이 흐리게 있는데 그 부분을 클릭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음,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도 또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네, 하여간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좀 디지털은 우리 박 교수가 저기 시니어들 키오스크 강의도 하거든요. 하여간 뭐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요새는 이 자치단체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노령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그런 거를 해줘야 되니까 그거를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고, 예, 김미경 대표가 그 디지털 튜터들을 몇만 명을 만들어서 그걸 하겠다고 그렇게 또 일을 했던 거고, 누군가 나서서 해줌으로 인해서 사회가 좀 발전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는데 우리 주인수 선생님, 예, 마무리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피곤하고 다들 피곤하고 또 2024년도도 또 힘차게 또 시작하고 어려운 단어지만 또 힘내서 살아가시라고 생고기 한 근씩을 보내드릴 테니까 생고기 한 근씩 드시고 힘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고기의 뜻은 생, 생은 생각할수록 고, 고는 고맙고 기 기, 기분 좋은 만남 바로 우리 생따 나비 우리 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고기 한 근씩 다 보내드렸으니까 드시고 힘내시고 사이다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다는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주말 되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멋진 말이다.